네, 5월 2일 박경신의 진실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메신저 보이스 서비스 제한과 또 단말기 보조금 등 이동통신시장 공정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경신 교수님 그리고 전은휘 오픈넷 이사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글쎄, 그 보이스 서비스라고 해도요. 보통 우리가 그 모바일 메신저라고 하는 예, 그 네. 서비스의 하나인 거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모바일 메신저가 생기면서 휴대전화 이용하는 양상이 아주 많이 변했어요. 근데 그거는 무료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보이스톡 예, 무료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무료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교수님 근데 이번 아마 이 주제 모든 예. 분들하고 아마 무료는 안 됐을 텐데, 예. 아마 고가 요금제를 쓰실 테고, 네. 고가 요금제 하시는 분하고 아마 잘 되실 텐데. 네네. 이 주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저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 된다고 지금도 말해주셨고 지난번에도 이제 팁을 주셨는데 저는 제가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추천해주는 어떤 요금제, 정액 요금제에 가입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고가의 정액제 요금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 듯하네요. 그러니까 비싼 걸 쓰시는데 이제 네.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비싸다는 걸 못 느끼시는 네. 거죠. 예, 갑자기 오늘 얘기가 재미있어질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면서 글쎄 그래서 우선 예. 요금제 얘기를 조금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해볼까요? 같아요. 원래 이 보이스톡 제가 뭐 카카오톡이나 보이스톡이란 얘기를 지금 뭐 자유롭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위키트리에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저희 방송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편하고 알아듣기 쉬우니까 애매하게 하지 않고 그냥 보이스톡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시죠. 네. 어디 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보이스톡, 카카오톡 내지는 뭐 다른 유형의 모바일 메신저들이 어떤 원리로 우리 소비자들이 최근에 사용하게 된 건가요? 이사장님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뭐 지금 그 보이스톡이라는 건 사실 이제 상표인데요. 네. 그 업체가 제공하는 상표인데 그 서비스의 유형은 이제 인터넷 전화죠. 네. 근데 인터넷 전화는 그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다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인터넷을 쓰면 우리가 인터넷을 쓴다는 건 보통 이제 집에서 이제 유선 인터넷 쓰실 때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을 쓴다고 하는 거는 그 인터넷 접속 이용료를 매달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인터넷 접속 이용료하고는 관계없이 주로 웹서핑에 쓰죠. 그러니까 뭐 웹도 쓰고 뭐 다른 뭐 메신저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를 쓸 수 있는데 그거는 다 공짜죠.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매달 돈을 내지만 내가 외부로 그 사이트를 뭐 밤새도록 보고 있든지 뭐 어쩌다가 잠깐 봤든지 접속료 이외에 내가 추가 요금을 내지는 않잖아요. 내가 어떤 쇼핑몰에서 돈을 내서 어떤 상품을 사기 전에는 추가 요금을 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이 연결만 되면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 보통 이제 오버 더 탑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터넷만 접속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다 그 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인 전화 서비스하고는 그 점에서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전화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전화를 거는 사람이 전화를 받는 사람하고 그 회로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 이쪽 내가 누구다. 그리고 너는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회로를 연결해서 그 통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회로를 아무도 못 써요. 근데 이제 인터넷 전화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내가 저쪽 사람하고 전화를 할 때는 저 사람도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고 나도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데이터를 저쪽으로 이쪽으로 서로 주고받는데 주고받는 경로는
무수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한 경로로만 하는 게 그 데이터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 가다가 막히면 또 딴 경로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수없이 많은 다른 망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딱 그 회로를 붙잡고 점유하고 있으면 네. 이 회로를 연결해 주는 그 서비스 제공자한테 돈을 내야 되는데 네. 이건 사실은 그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 위에서 수없이 많은 다른 길을 통해 가지고 저쪽하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죠. 아, 그러니까 그 인터넷 전화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인터넷 접속만 연결되면 그 위에서 제공될 수 있는 응용 서비스의 하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조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사용자로서는 데이터 사용료를 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주고받든지 그 통신사 쪽에서는 상관할 바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마트 시대가 열렸다는 게 가장 우리한테 이제 그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게 내 손 안에 인터넷이 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 들어가서는 페이스북을 하든 트위터를 하든 또는 스카이프를 통해서 스카이프를 통해서 영상 통화를 하든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인터넷을 가진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데 지금 그 통신사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음성 통화를 하는 거, 바로 그 보이스톡을 하는 것을 지금 제한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러면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를 대서 제한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아무 예. 이유가 없습니다. 예. 아무 이유가 없는데 하여간 통신사업자들은 이걸 제한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예. 지금 그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그 자신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거를 시장지배 사업자인 그 1위 사업자는 이제 그 통신규제당국의 그 약관 인가를 받고 예. 다른 두 개 사업자는 그냥 신고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는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신고를 반려하기도 하니까 약관이라는 게 이제 소비자와의 이용 계약, 예. 표준 계약이죠. 표준 계약. 예. 근데 이제 그 계약 안에 그 계약서 안에 특정 요금제 이하에서는 인터넷 전화를 못 쓰게 하고 네. 또 특정 요금제 이상에서는 인터넷 전화를 허용하더라도 얼마 정도 이상을 쓸 수 없게 그렇게 지금 그 약관 안에 들어가 있고 예. 그러니까 시장 지배 사업자인 1위 사업자가 그 약관을 통신규제당국에서 인가받는 과정에서 인가를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왜 지금 인터넷 전화를 이동통신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없느냐? 특정 요금제 이하에서는 못 쓰고 네. 또 특정 요금 이상에서도 어느 정도 이상은 쓸 수 없느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렇게 하도록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쓰는 겁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관련 법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딱 관련된 법규는 없죠.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가 너무 최근에 생겼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최근에 근데 뭐 스카이프 이런 건 다 있었고 예. 이제 그게 이제 스마트 시대가 열리면서 스카이프도 제한합니까? 스카이프도 휴대전화에서? 과거엔 제한됐었는데 지금은 지금도 제한될 거예요. 아. 왜냐하면 약관에는 이제 이런 그 인터넷을 통한 음성 통화를 MVOIP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모바일 보이스 오버 IP는 이제 그 인터넷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이제 IP라고 하는데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보이스 음성이라고 해서 MVOIP라고 하는데 MVOIP 그 양을 아까 이제 처음 해보셔서 된다고 했잖아요. 예. 아마 이제 그 문 의원님도 한 달에 뭐 한 몇백 분 하시면 이제 더 못 하실 거예요. 몇백 분인지 한 시간인지 시간이 제한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고가 요금제 하시는 분들도 MVOIP를 얼마나 쓰는지 쓸 수 있는지 제한이 되어 있죠. 예. 스카이프는 지금 되나요?
스마트폰으로? 스카이프도 뭐 지금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이나 뭐 그 다른 여타 그 MVP 그 인터넷 전화 서비스하고 동일한 네. 인터넷 전화 서비스인데요. 네. 다만 이제 다르다 그러면 스카이프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인터넷 전화고, 그래서 일찍부터 그 기술이 발전을 해서 사실 통신사들이 그런 서비스를 못 쓰게 하려면은 뭐 중간에서 그 통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 경로를 차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카이프는 그걸 그 도망 다니는 미꾸라지처럼 빠져 달아나는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국내 사업자들이 그걸 효과적으로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단하려고는 하는데 통신망 사업자들이 어떻게든 차단을 하려고는 하는데 스카이프 같은 경우에는 차단을 못해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요금제가요. 정액 요금제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 요금제가 뭐 사용이 얼마, 뭐 그렇죠. 음성 통화 얼마, 데이터 사용 얼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가의 요금제를 내는 사람은 이 보이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그 데이터 사용료가 높은 고액 정액제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데이터 사용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성 서비스까지 사용하려면 데이터 서비스가 고가인 걸 쓰라는 얘기군요. 제가 조금 어차피 뭐 그 지금 다들 쓰고 계신데 지금 사회 보시는 분처럼 자기가 왜 이런 요금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되게 이제 쓰죠. 그러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LTE 서비스 쪽으로 이제 많이 가긴 했는데 그 아직 뭐 LTE 서비스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3G 그 3세대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무제한 요금제를 제일 많이 씁니다. 무제한 요금제를 아마 제가 작년 통계를 봤을 때 한 67% 가입자의 67%가 무제한 요금제를 썼으니까 사실은 지금 거의 한 70% 될 겁니다. 70% 정도가 스마트폰 쓰는 사람 중에서는 70% 정도가 이제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데 지금 저는 그 제일 낮은 요금제 씁니다. 34,000원짜리 쓰는데 34,000원, 44,000원, 54,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제한 요금제가 54,000원 이상인데 그게 데이터 무제한인가요? 음성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이죠. 음성은 무제한이 아니에요. 음성은 무제한이 아니에요. 데이터만 무제한. 데이터만 무제한. 그거는 3개의 통사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를테면 그게 이제 사실은 별로 무제한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매달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쓰는 그 데이터량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대체로 한 700메가에서 800메가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무제한 요금제는 1GB 이상을 무제한 요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평균적으로는 700메가 정도가 평균이니까 사실은 1기가 이상이니까 300메가 정도 못 쓰는 거 아니겠어요? 못 쓰지만 사실은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돈을 더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의 음성이나 문자나 데이터 사용량의 실사용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평균적으로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들은 월 평균 한 10,000원 정도를 더 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실제 쓰고 있는 것보다. 근데 이제 그런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근데 이제 이게 요금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음성 통화 요금은 통화 시간이 이제 제한돼 있는데 이를테면 34,000원짜리 같은 경우에 월 15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체로 고요금대를 쓰는 사람은 이게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고요금대를 쓰는 사람들의 평균 통화량은 그보다는 높아요. 그러면 이제 초과 요금을 내거든요. 초과 요금을 내게 되면 그렇게 이제 몇 달 초과 요금을 내다 보면 다음 요금제로 올라갑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요금을 더 내니까.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한 단계 올리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 한 단계 올린 거는 데이터는 내가 충분히 쓰고도 남을 정도이고 음성 통화는 가까스로 맞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대체로 데이터는 많이 남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이 남고 음성은 약간 부족한 정도. 그게 이제 요금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문자 이제 데이터를 쓰는 것과 음성 데이터를 쓰는 것을 비교하면 음성 데이터를 쓰는 게 데이터 양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질문이죠.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그거는 사실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복잡해지는데요. 이게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예. 그 음성을 제공하는 방식과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을 같게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위 사업자 같은 경우에 3G에서 그 음성을 제공하는 그 서비스 대역을 딱 제한해 놓고 있어요. 별도로. 예. 근데 이제 2위, 3위 사업자는 그 데이터와 음성 부분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위, 3위 사업자의 서비스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끔 음성 통화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사용이 많아지면 그 대역폭을 잡아먹기 때문에 통로가 좁아지는군요. 그러니까 음성 통화가 그때는 이제 제대로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1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로 굉장히 지금 많이 넉넉하게 확보하고 갖고 있어서.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별도로 음성 전용 채널을 따로 쓰죠. 그리고 이제 그 LTE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LTE 같은 경우에도 4세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음성은 3세대 서비스를 쓰도록 하는 정책을 쓰면은 예. 그거는 좀 더 여유가 있고요. 근데 그 음성도 4세대 서비스, 4세대 그 대역폭, 그 주파수 대역에서 이제 쓰게 하면 그때는 사실은 데이터하고 단가가 같습니다. 사실은. 단가가 같은데도 지금 내는 요금제는 음성 몇 분 뭐 이게 따로 단가가 매겨져 있죠. 그 약관에 다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이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이렇게 그냥 가입을 해버리는 게 이런 내용들을 소비자는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 한 사람당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이라고 하시는데 네. 그러면 이제 가입자가 지금 뭐 3천만 명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3천억씩 매년이 아니라 매달 이제 이 통사에게 내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황이 네. 공정거래를 위반하거나 위해하는 걸로 보세요? 뭐 그렇게 보시겠죠. 이거 저 얘기하자면은 이게 참 한이 없는데 우선 지금 박경진 선생님이 예를 드신 거가 3천억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 이동통신 사업자의 연 매출액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그 4대강 사업을 지난 정부 그 5년 동안 4대강 사업에 그 들어간 돈이 22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22조를 들였어요. 네. 근데 이동통신 사업자 3개 사업자가 한 해에 거둬들이는 매출액이 22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비용 빼고 순수하게 남는 이익만 1년에 5조가 넘습니다. 5조. 예. 참, 저는 근데 뭐 그거야 뭐 이제 또 그건 뭐 사업의 문제니까 또 잘 버는 기업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그 요금제 자체는 어떤가요? 그 외국에 비해서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 외국에 비해서 비싼 편인가요? 싼 편인가요? 또는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더 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우리가 이동통신 요금 그 논란만 벌어지면 요금제 얘기만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동통신 요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매달 내는 통신비가 가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계 통신비 지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말하자면 매달 내는 통신비가 많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논란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면 그 매달 지불하는 통신비의 가격 수준이 문제니까요. 이거를 이제 사회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가입자가 월 평균 지불하는 금액 그거가 너무 비싸니까 그걸 좀 내려야 된다. 현재 얼마로 보시는 거죠? 지금 아마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일 겁니다.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가 이제 중간 정도일 텐데, 근데 이제 이게 그 2세대, 3세대, 4세대에 따라서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2세대가 제일 싸고 3세대는 매달 지불하는 금액이 2세대 요금에 비해서 평균 한
25%에서 30% 돈을 더 저는 한 냅니다. 5, 6만 원 정도 1인당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단말기 보조금하고 예. 포함해서 계산하시니까 예. 그런 거고요. 뭐 저는 더 내고 통신비만 가지고 계산하면 그 4인 가족이면 한 달에 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될 수도 예, 있다고 그렇기도 보는 하고요. 거죠. 그렇기도 예. 하고 이게 가계 소비 지출이 낮은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집니다. 예,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 사실은 네. 부담이 훨씬 더 크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요금의 가격 수준이 문제인데 가격이 너무 높아서 문제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건데 네. 항상 통신사들은 요금제를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요금을 할인하는 상품이 있다. 저런 요금을 할인하는 상품이 있다. 뭐 최근에는 이제 가장 많이 뭐 거의 매일 언론에 보도되는 게 소위 막내 할인 요금제가 있다. 예. 그래서 막내 통화는 무료로 한다. 뭐 이런 이거 그럼 뭐 요금을 더 내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비교를 하자면 동네 이제 대형 그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에서 할인 쿠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할인 쿠폰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물가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니 안 그러죠. 물가는 변동이 없잖아요. 예. 예. 그 사실은 영업비 안에 계산돼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를 할인하는 요금 상품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네. 평균적인 내 통신비 지출 수준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를테면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제 막내 통화를 무료로 한다. 막내 통화는요. 그러니까 막내 통화가 뭐냐면은 내가 같은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때 음성 통화를 같은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다. 이거는 무료로 해주겠다는 예, 예.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같은 통신사의 망을 쓸 때는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런데 타사 통신사의 망으로 연결할 때,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연결할 때는 저쪽 망을 쓰니까 이쪽 망을 절반 쓰고 저쪽 망을 절반 쓰니까 저쪽 망에 대한 임차료, 말하자면 임차료를 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호 접속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사망은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고 타사망을 쓸 때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니까 음성 통화료를 지금 초당 과금해서 1초당 18원을 1.8원인가요? 18원인가요? 네, 초당 18원일 겁니다. 예. 초당 18원을 받고 있는데 초당 18원이 타사망일 경우에는 좀 비싸야 되고 자가망일 경우에는 좀 더 싸야 되거든요. 예. 코스트 자체가 원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똑같이 초당 1.8원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18원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초당 1.8원 맞는 것 같아요. 네. 초당 1.8원일 것 같으면 똑같이 이게 자사망이건 타사망이건 다 똑같이 초당 1.8원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까지. 예. 그게 사실은 부당 이득을 통신사들이 받아왔다는 네. 거를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자사망을 쓰는 통화는 대체로 다 요금을 할인합니다. 해외에서는. 예, 일반적으로. 예. 그거는 특정 요금제에서 할인하는 게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어떤 요금제를 쓰든지. 예. 그럼 당연하죠. 사장님 잠깐만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예. 그 자사망을 쓰건 타사망을 쓰건 음성 통화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할인할 수 있는 건데 특별한 그렇죠. 요금제에서만 할인해 주는 것처럼 그게 비정상인 거죠, 사실은. 그게 비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금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통신사 그 요금을 얘기하면은 이제 이사장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제 나름대로 이런 요금제가 있고 저런 요금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요금제들이 마치 그 동네 가게에서 발행하는 할인 쿠폰 같은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를 그 요금제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내막에 들어가 보면 그게 실제로 할인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면 지금 소위 그 막내 할인 요금 상품이라고 하는 거를 분석을 해보면 기본 요금을 다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기본 요금을 1,000원씩 다 내렸거든요. 기본 요금을 올려놓고 기본 요금을 내에서 사용하는 기본 요금을 1,000원에서 한 3,000원까지 올린 것도 있어요. LTE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요금은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음성 통화 요금의 단가에서 자사망을 쓰는 구간에서 이제 그거를 단가를 낮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3G든 LTE 요금이든 다 이게 이제 사실은 패키지 요금이라고 그러는데 묶음 요금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성 통화 몇 분, 뭐 문자 몇 건, 데이터 몇 메가 뭐 이렇게 그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 이를테면 음성 통화량이 많은 사람은 정해져 있는 그 월 평균 통화량을 넘었을 때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사망을 쓸 때 막내 할인을 지금 줄인다고 하는 건데 단가를 낮춘다고 하는 건데 지금 그동안에 이 통사들이 계속 얘기해온 건 뭐냐면은 음성 통화량 이용량이 줄었다 이런 거였거든요. 데이터 사용량은 늘었지만 음성 통화량은 줄었다. 말하자면 지금 그 패키지 요금에서 음성 통화분을 다 못 쓰고 있었어요. 지금도. 지금도 못 쓰고 있는데 거기서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인해 줘도 사실은 패키지 요금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금액 내잖아요. 근데 이를테면 지금 그 막내 할인 요금제라고 하는 거는 막내 할인 요금 상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똑같은 패키지 요금인데 기본 요금을 높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통화량을 그 안에 주어져 있는 통화량 안에서 지금 막내 할인 혜택까지 받고도 이거를 초과를 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이 그 요금 상품을 쓸 때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금제 하는 게 이제 정액 요금제 주로서 얘기하는 건데 정액 요금제로 이미 음성 통화량 얼만큼을 이제 그 이미 준 것처럼 이미 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내 통화는 무료로 받는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그렇죠. 어차피 확보해놓은 통화량 이상은 어차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과한 사람만 문제가 되는 거죠. 초과한 사람만 문제가 되는 건데.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차피 이동통신사가 통신 서비스로 재화를 구축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구상을 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제품으로 생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보이스톡 차단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그 점잖게 말씀을 하신 거고 저 같은 이제 잘 모르는 소비자가 보기에는 보이스톡 이용을 제한한 것은 우리의 음성 서비스를 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음성 통화 서비스를 사실은 그렇잖아도 카카오톡이 무료 문자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전화로 할 거 이제 문자로 다 하잖아요. 전화로 할 거 카톡으로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음성 통화량이 주는데 거기다가 이제 보이스톡까지 하게 되면은 그 남은 음성으로 할 것도 이제 그 보이스톡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음성 통화 그 더 이상 이제 음성 통화 정액 요금제를 팔 수 있는 그 근거가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서비스 양상이 이렇게 변하면 그냥 휴대전화를 전화로 보지 말고 그 이제 손에 있는 진짜 컴퓨터처럼 단말기처럼 봐서 데이터 사용료만 받으면 이제 되는 거 아닌가요? 음성 통화를 서비스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 이제 통신사들은 지금 아까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음성 서비스를 이윤을 더 창출할 수 있는 회사니까 이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계속 뭐 만드는 게 당연히 회사의 습성이고 그리고 그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약관에 따라서 또 이용자들이 다 그런 요금제를 들을 때 약관을 잘 보셨으면 나는 이거 MVIP를 못하는구나. MVIP 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이스톡 하지도 못하고 걸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이건 이제 알고 한 거니까 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게 뭐 부당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그 선택의 여지를 좁히는 게 문제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통사 숫자가 지금 우리나라 3개밖에 없고 지금 세계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뭐 80% 넘게 이렇게 그 음성통화 시장을 이제 점유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3사가 그렇게 자유롭게 그 이윤을 그 취득한다 하더라도 3사가 공히 그렇게 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너무 제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담합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는 뭐 그런 꿈도 꿉니다. 제가 조금 네. 보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왜 그 인터넷 전화를 문제를 삼느냐, 네. 통신망 사업자들이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음성 통화 매출액이, 그러니까 이동통신 매출액에서 음성 통화 매출액이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보면 그 데이터 서비스 매출액이 차지하는 포션은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한 30%에서 4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음성 통화 매출액 쪽에 포션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음성 통화 요금의 단가는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그 요금 단가가. 예.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하고 음성 통화를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음성 통화 부분의 그 초당 지금 1.8원 이거는 엄청나게 지금 과대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음성 통화 매출액 쪽에서 통신 사업자들이 가장 큰 이윤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전화가 보편화되면 이거는 다 데이터 서비스 매출 쪽으로 잡히고 예. 음성 통화 매출 쪽으로 이제 안 잡히기 안 때문에 잡히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패키지 요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음성 통화 한 통화 안 쓴다 해도 패키지 요금으로 돈을 물리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이 점차로 음성 소비를 거의 안 하면 그 요금제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금 상품이 바뀌어야 돼요, 그때는. 근데 요금 상품이 바뀌게 되면 사실은 그쪽에서 제일 큰 이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만 통신사들은 데이터 요금 단가를 높이고 싶어 하죠. 네. 그러니까 음성 통화 요금 단가는 사실은 지금 너무 과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막내 할인 아니라 무슨 할인을 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쪽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데이터가 네. 너무 높아서 그냥 차라리 음성 통화를 하게끔 유도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내 할인 요금 상품이라는 게 기본 요금을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자기가 쓰던 정액 요금에서 음성 통화를 맨날 초과하던 사람, 그런 사람한테나 이게 혜택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본 요금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혜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통화량이 많아서 매달 내가 그 정액 요금제에서 음성 통화량이 초과해서 돈을 더 냈다. 그런 사람은 일부 혜택이 있을 거고 그쪽으로 요금 상품을 옮기면은 요금을 많이 할인 받을 것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요금제를 옮겨서 사실은 요금을 더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될 거라고 보죠. 그래서 사실은 막내 할인 요금 상품이라는 게 사실상 통신사들의 매출에게는 별로 영향을 안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통 이 통신 요금을 왜 그렇게 비싸게 책정하냐 할 때 이동통신사들이 이후에 그 최신 시설 기술 기반이나 망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만 이미 음성 통화는 무료 통화로 해도 될 만큼 기술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고 저는 뭐 무료 통화로 해도 될 만큼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제가 너무 앞서. 그러니까 단가가 지금 너무 높게 계상되어 있고 막내 통화 같은 경우에는 그 제로에 수렴한다고 봐야죠. 특히 3G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는 그 이동통신사들이 자꾸 요금을 우리는 많이 내렸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저는 요금 거의 안 내렸다고 보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세계적으로 그 이동통신사들은 해마다 요금을 조금씩 계속 내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금 단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장치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초기에 인프라 투자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추가 비용이 많이 안 들고 해마다 감가상각비로 투자비를 회수하고 있거든요. 감가상각비의 형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3G를 그 투자하기 시작한 게 2006년 전후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년 됐어요. 2013년이니까 7년, 8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고속도로를 인프라에 유료로 하다가 이제 무료로 전환해도 되는 시기가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프라를 거의 그 회수할 단계가 왔기 때문에 타사망을 쓰는 거는 아직도 돈을 더 내야 되지만 그러니까 조금 자사망의 경우에는 거의
공짜로 해도 예. 사실은 사업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무슨 굉장히 얘기냐면 깎아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금이 해마다 계속 줄어요. 예.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요금은 해마다 계속 요금이 내려갑니다. 예. 근데 우리는 요금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1,000원 차이 났잖아요. 네. 응? 그 이전에는 차이 없었죠.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까지 차이 없었어요. 똑같이 네. 2009년도에 만든 요금제가 그대로 유지됐어요. 2011년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가격 한 푼도 안 내리고 2012년 작년도에 유일하게 이제 기본 요금 1,000원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왜 1,000원을 내립니까? 그 설명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누가 소비자한테 그런 설명 안 해주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예. 그 방송통신위원회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했어요. 또 예. 기본 요금 1,000원을 다 인하하도록 네, 하겠다. 네. 그 다 요금 1,000원 인하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지금 통신사들이 매출이 많이 줄었다, 했다. 영업이익이 줄었다. 지금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네. 근데 그럼 왜 그게 1,000원이냐? 8년 전에 1,000원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9년 전에 1,000원 내렸고요. 10년 전에 1,000원 내렸어요. 그 당시에 참여연대가 계속 이동통신 요금 내려야 된다. 막 싸워가지고 안 내리겠다 그래가지고서 그때 해마다 1,000원씩 내렸습니다. 예. 그 8년 동안 안 내리다가 작년에 처음 1,000원 내렸습니다. 굉장히 원래 지금 8,000원은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원래 그러니까 8,000원을 내렸어야 연구해 되는데 보신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너무 고액으로 책정돼 있다는 거는 확신하시는 예. 거고 예. 그동안 차근차근 더 내렸어도 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예. 지금 책정이 돼 있다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휴대전화 살 때 사실 뭐 단말기 보조금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공정거래하고 어떤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단말기 보조금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사실은 그 보조금 마치 보조해 주는 거 같이 네. 자꾸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회계 용어를 쓰자면 영업 판매 촉진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통신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기계값을 조금 도와주는 거죠. 도와도 좀 모르겠네요. 예.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러니까 아닌가요? 지금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이제 성숙기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그 거의 그 5,300만 가깝습니다. 5,300만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5,060만에서 80만 사이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인구 중에는 이제 갓난아기까지 있으니까 사실 이제 뭐 초등학교나 가야 사실은 휴대폰을 네. 이제 쓸 수 있으니까 그 인구까지 이제 빼면 사실은 인구 수보다 훨씬 지금 많은 단말기를 사용하고 단말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휴대폰 두세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는 거죠. 예. 뭐 그런 경우 주변에서도 흔히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가 거의 없어요. 신규 가입자가 거의 없는데 네. 그러면 결국은 이통 3사는 고객 뺏어오기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쟁하는 게 영업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신규 가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수익을 늘리려면 남의 고객을 뺏어가야 돼요. 네. 근데 그게 공짜로 오냐고요. 영업비를 들여야 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 판촉비로 쓰는 게 이제 소위 단말기 보조금이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신 3사가 다 영업사원 다 두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영업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업을 하려면 영업을 뛰어야 되고 그러려면 영업비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영업의 자유가 영업비를 쓰는 자유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업비를 왜 그렇게 많이 쓰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는 거는 왜 그렇게 영업비를 많이 쓰냐? 이게 처음부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는 거는 예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는 법조항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게 2008년에 자동 일몰이 돼서 2008년에 없어지고 없어졌죠. 2008년 4월부터는 다시 영업 판촉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예. 영업의 자유가 풀린 거죠. 네. 그러다가 이게 언제 다시 고삐를 죄기 시작하냐면 2010년부터입니다.
지난 정부 2007년, 2008년, 2009년도까지 단말기 보조금 규제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보조금 규제를 그러니까 보조금 규제를 하는 명분은 뭔가요? 우선 법에서 과거에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이 있었으니까 2008년. 근데 그건 없어졌으니까 이제 법은 없어요.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는 법은 없는데 그러면 얼마 어떻게 전에 어떤 통신사 벌금도 내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금지하냐? 전기통신사업법에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금지 조항.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이용자 이익을 어떻게 저해하는지 그럼 이를테면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면 이용자 이익이 저해됩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소비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받고 가입을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나요? 그런다는 주장입니다. 예. 통신규제당국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거 이제 뭘로 주장을 하냐면 그게 이제 법률에는 없고 법률에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금지한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뭐냐? 이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를테면 다른 소비자보다 더 싸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그 조항 여기 갖고 있는데 그 조항을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다른 고객보다 싸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용자 차별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를 왜 차별하느냐? 똑같이 받아야지. 다른 산업에도 이와 비슷한 규정이 없어요. 있습니까? 통신 서비스가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가격 차별화라는 것이 인정이 되죠. 예. 이를테면 똑같은 상품, 똑같은 퀄리티의 상품이라도 그것을 백화점에서 팔 때하고 남대문 시장에서 살 때 가격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상품이라도.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거에 맞는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백화점에서 구매할 때는 그건 나름대로의 어떤 플러스가 있다고 보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추후 수선 서비스가 따라간다든지 뭐 그 품질을 보장한다든지 뭐 다른 부가 서비스가 붙기 때문에 가격 차별화가 가능하다. 이제 경쟁 시장에서는 그런 가격 차별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이스톡 그 규제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제 단말기 보조금 규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이스톡 규제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통사들과 같은 편에 서서 소비자들이 자기가 그렇잖아도 비싸게 구입한 이제 데이터 사용량을 원하는 대로 정말 내 손 안에 인터넷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인터넷 마이너스 MVIP 뭐 이렇게 그 소비자의 선택권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제 같은 편에 서 있는데 지금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소비자들과 이 통사들을 그러니까 소비자들과 이 통사들의 공동의 이익을 지금 저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소비자들의 이익만 저해하고 있죠. 통신 사업자들은 반기고 있죠. 반긴다. 방송사들은 그렇게 해서 과태료 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통사들은? 통신사들은 왜 그러냐면 통신사들은 지금 현재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27만 원이에요. 보조금을 27만 원보다 더 지출하면 니네가 손해 보니까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27만 원 이상 니네가 단말기 보조금을 더 지불하면 니네가 손해 보니까 27만 원 이상 지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사업자들은 단말기 보조금이 아까 제가 영업 한쪽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용이거든요. 지출 비용이에요. 경쟁 과정에서는 영업 한쪽비가 많이 나가니까 지출 비용인데 지출 비용을 27만 원 이상으로 가져가지 마라. 그러니까 27만 원 이하로 영업 한쪽비를 낮춰라. 영업 한쪽비를 더 이상 쓰지 마라. 영업 한쪽비를 더 이상 쓰지 않으면 영업이익은 좋아지죠. 그 부분은 소비자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네요. 다른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 보조금을 많이 줘놓고 그거 다 통신 이용비로 다 가져간다.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죠. 단말기 보조금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아까 아마 단말기 보조금 제가 지금 그 통계 어디 찾아보면 있는데 단말기 보조금을 엄청나게 많이 지출하는데 그것도 몇 조예요. 그것도 몇 조를 지출하는데 그렇게 지출할 수 있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이 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액수를 영업비로 지출하고도 그렇게 많은 이익이 남겠어요?
교수님은 이런 상황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교수님도 저처럼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럼요. 예. 그 이런 부분이 공정거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한하는 거죠. 공정거래를. 근데 이제 공정거래를 우선 공정거래 얘기 이제 조금 있다 하더라도 우선 이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지금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거에는 이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예. 국가에서 일정한 그 공익을 위해서 어떤 사업자들을 키운다거나 이런 거 자체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공정거래법은 아니고 이제 다룬다면 헌법으로 다룬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어떤 그 경제적으로 결국에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일정하게 이제 소득 재분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소비자들로부터 과도한 이윤을 창출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세계 이통사들이 서로 간의 그 영업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제한하고 단말기 규제를 환영하거나 뭐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은 이제 적용되지 않지만 우리가 뭐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그 일정하게 소득의 역재분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봐야죠. 아니, 요즘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요금제 얘기를 들으면 좀 발끈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연구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실 때는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근데 저 더 넘어가기 전에 그 이제 신문 쪽에 그 일간 신문들이 이 신문 그 많이 팔기 위해서 이제 자전거 공짜로 주고 끼워 팔기. 심지어는 그냥 현금 그냥 주고 상품권 같은 거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그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과 비교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뭐 그거하고 비교해서 이제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보통 이게 그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는 대목이 뭐냐면은 저 영업비를 줄이면 요금을 인하하지 않겠냐는 기대예요. 그러나 그건 기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말기 보조금이 없어지면은 그 사용료를 낮추지 않겠냐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던 왜 그렇게 엄청난 단말기 보조금을 쓸 수 있냐면 엄청난 영업이익을 얻고 있을 만큼 요금 수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영업비를 쓰는 건데 이 영업비를 줄이면 요금을 내리지 않겠냐. 요금을 줄이면 영업이익이 높아지니까 기업이 재무구조가 안정화되죠. 요금을 내려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금을 내리는 것을 강제하는 방법도 없어요. 단말기 보조금이 있는 게 소비자한테는 그나마 나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냐. 단말기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가 그런 방법을 찾고 그런 방법을 잘 활용하는 거가 소비자가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음부터 이제 그런데 가시면은 어차피 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눈치가 점원이 줄까 말까 고민하는 눈치가 있으면 보조금 좀 주세요라고 얘기 좀 하라는 거죠. 얘기해서 차라리 받는 게 요금 인하는 지금 어차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건강한 서비스 상황을 만드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좀 안 쓰는. 근본적인 거는 요금이 너무 독과점 요금 수준으로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요금을 규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규제를 해야 되는 문제를 마케팅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쓰는 출구 쪽에서 통제를 하니까 돈을 버는 입구 쪽에서 규제를 해야 사실은 영업 판촉비도 많이 쓸 수가 없는데 마진 자체가 낮아져서 근데 이거는 돈은 많이 벌게 해놓고 이건 많이 쓰는 거를 제한하는
하니까 사실은 잘못된 거죠. 오늘 단말기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몰랐던 사실을 정확하게 한 가지 알게 됐지만 그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게 소비자로서 현재로서는 그게 더 이익이다. 물론이죠. 그럼 제한할 네. 곳이 아닌 지금 다른 곳을 제한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설명이 참 와닿는데요. 그리고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3개 이통사가 27만 원 어간 수준에서 보조금을 제한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사실상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죠. 담합 조장 행위예요. 예. 국가가 담합을 조장한다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상 국가에 의한 담합 조장 행위. 그러니까 단말기 보조금을 일종의 이제 가격 할인으로 본다면 가격 할인 폭을 국가가 정해주고 더 이상 할인해주지 마라. 하는 거는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 지금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싸게 파냐? 예. 더 비싸게 팔아라. 그런 거예요 지금. 단말기 보조금 규제라는 거. 그러니까 단말기 쪽에 영업을 제한하지 말고 그 통신 요금을 좀 소비자가 네.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으로 조절하는데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지금 이미 수단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 지배 사업자의 요금을 인가하는 수단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요금을 인가할 때 어떻게 인가하게 돼 있냐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인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게 1위 사업자가 지금 50%가 지금 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의 그 요금제는 이제 방통위가 허가를 해주게 돼 허가는 아니고요. 인가입니다. 인가를 해주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 서비스하고 요금제 또 단말기 뭐 보조금 이야기 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나오셔서 좀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대전화 사용 안 하는 사람 뭐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소비자가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뭐 다 다뤄가지고 어떤 큰 목소리 내기가 어렵거든요. 오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왠지 조금 마음이 놓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교수님 오늘 뭐 이렇게 예. 근데 아까 제가 좀 질문을 좀 막아가지고 네네. 그 대안으로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 규제를 지금 사실은 법은 없어졌으니까 지금 하게 되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같은 걸 통해서 하위 법령을 통해서 이제 거기도 뭐 보조금이란 말은 안 들어가 있고 뭐 이제 다른 형식의 그 뭐 내용이 있겠죠. 예.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결국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이스톡 차단을 뭐 인가를 해주고 또 단말기 보조금을 그러니까 활발한 영업 활동, 영업을 통한 경쟁을 막고 있고 이런 것들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좀 뭐랄까 좀 정치 사회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우선 그 인터넷 전화에 한정해서 그 통신 사업자들이 이거를 제한하는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용인한 것은 이거는 조금만 이 그 테크놀로지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 전화나 웹서핑이나 본질에 있어서 다른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MVIP만 막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왜 다른 서비스는 다 그대로 허용하면서 MVIP만 막느냐? 통신 사업자들의 음성 통화 매출 감소에 기여할까봐 그런 거거든요. 이제 솔직히 말씀하시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예.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납득이 안 되는 거는 뭐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도 했습니다만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들이 이 내용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꾸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물어봐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렇게 처리를 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지금 그 소비자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 오늘도 그런 논의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동통신 요금 가격 수준이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를 요금을 인가할 때 지금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요금의 원가 수준이나 그 서비스의 원가 수준이나 시장의 그 경쟁 상황 정도. 지금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국책연구기관인 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2012년 작년 그 시장 경쟁 상황 분석 보고서에서 봐도 경쟁이 없는 시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미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상황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런 과정에서 요금을 인가하는 것인데 요금 인가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수준의 요금을 인가할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지금 정보 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법원 판결도 받았는데 법원 판결로 공개하라고 한 것조차 지금 공개하지 않고 또 항소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우리 전응위 이사장님은 이후에 무슨 상황이 있을 때 한 번 더 나오셔야겠어요. 예. 예. 상황, 그러니까 제가 그 네. 대안 아까 예, 물어보신 예, 거 저도 좀 예, 답을 하자면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금 얘기 나오다 말았는데 이걸 공정거래법 시각으로 좀 봐야 돼요. 아까 네, 계속 네. 이제 공정거래법 네. 말씀하셨는데 네. 사업자들이 물론 이제 약관 같은 경우 인가 받고 이제 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자기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고 아까 시장 상황이 독과점 상황이거든요. 독과점 상황에서는 독과점 상황이 아닐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조심하지 않고 요금제도 상당히 지금 높고 또 그 비싼 요금제로 얻은 데이터도 지금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게 좀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 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하게 이 이통 3사하고 좀 운명을 좀 같이 한 그런 네. 기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규제를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적정 규제를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한 대안은 소송을 해야 돼요 소비자들이. 네, 예. 소송을 해서 이 공정거래법적으로 독점 이유는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럼 1인당 10,000원이면 1인당 10,000원이면 2천만 명 2천억이거든요. 이것도 한 달에. 예. 그래서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박경신 교수님 소송해야 한다, 소비자들 목소리 모아야 한다 예. 이런 말씀 해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데이터 사용이라든지 이동통신 공정거래 문제 또 단말기 보조금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우리 박경신 교수님 트위터로 네. 좀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 이후 어떤 상황들이 생기거나 또 진행되는데 움직임이 물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특히 생각이. 보이스톡 하고 싶은데 예. 못 하시는 분들 연락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박경신의 진실 리포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